따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한번 다시 시청을 하셔도 되고요. 뭐 제일 궁금한 거는 저한테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궁금한 점을 해소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교육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런 조건을 잘 알고 제일 중요한 건 뭐 빨리 정확하게 올바르게 졸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오리엔테이션 할 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전체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내용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필요한 내용만 다시 찝어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졸업하고 뭐 문논문이지 논문이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5학기가 등록학기인데 5학기 동안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 대학교 학부 과정을 잘 다니셨으면 이렇게 이수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니까요. 뭐,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겁을 먹지 말고, 어,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화면을 공유했는데 공유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충남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교육 전공에서는요, 이 영어 영문학과가 주관학과예요. 그래서 학과는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에서 진행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english.cnu.ac.kr에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여기 딱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학부공지, 대학원 공지, 교육대학원 공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공지를 통해서 주로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시물들이 업로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충남대 입학을 하는 모든 과정생 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해요. 특히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생들한테 안내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학부 공지 게시판을 꼭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학부. 근데 교육대학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대학원 공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보세요. 그러면 대체로 뭐 딱 게시글만 봐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올라와요. 교육대학원생들한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하나 저희가 특별하게 또 이렇게 안내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어,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학과 소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과 소개 통하면 이렇게 학과 연락처를 누르면요. 이렇게 연락처가 있어요. 핸드폰 번호, 팩스, 그다음 사이트, 그다음 위치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업무 중에 아니면 좀 전화하는 게 좀 무섭거나 그러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 남겨두면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은근히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질문 남겨주면 바로는 안 할 수도 있어도 오면 최대한 확인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 저 추천드려요. 그래야 명확하게 내가 어떤 걸 질의를 했고 이런 답변을 받았다로 기록을 남겨서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길 추천드려요. 뭐 전화하셔도 좋긴 한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전화했으면 그게 내가 그때 물어봤었는데 그게 맞나?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요. 명확하게 네, 맞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좀 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이런 채널 소통 도구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과 홈페이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어와서 확인하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교육대학원 홈페이지가 egc.cnu.ac.kr이에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도 똑같이 학과 홈페이지도 확인하듯이 이렇게 공지사항이 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확인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지 걸어놓은 건 좀 확인하시고 특히 이제 교육대학원에서도 문자나 푸시 앱 같은 걸 많이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를 받을 때 이렇게 꼭 확인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월 1일 이후에 입학생 신분이 되는데 그때 꼭 충남대 앱이 있어요.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 충남대 앱이 있는데 그걸 꼭 깔으셔가지고 학생 인증하신 다음에 앱을 활용하시길 바래요. 뭐 거기를 통해서 안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충남대 앱을 꼭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중요 정보를 좀 업데이트를 받으시길 원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egc.cnu.ac.kr 이 홈페이지 꼭 확인하셔서 이것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확인하세요. 그래야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운 정보도 많이 뜨고 시간표도 있고 뭐 각종 서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받길 어, 원해요. 그래서 뭐 아는 만큼 많이 이렇게 누리시는 뭐 이렇게 학교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딱 두 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홈페이지. 두 번째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확인하셔서 게시글 확인하시고 나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꼭 확인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제가 안내 드릴게요. 충남대학교 전체 홈페이지는 뭐 cnu.ac.kr인데 그렇게 들어와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러면 각종 교육 정보나 이런 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채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뭐 필요하면 가세요. 뭐 그래도 뭐 맨날 매주 가라고는 저는 추천은 안 드리긴 하는데 뭐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뭐 가끔 뭐 이렇게 주로 저는 채용 초빙 같은 거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기간제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걸 추천을 드려요. 뭐 학사 정보도 올라오긴 하는데 대체 학부생들 많이 기준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학사 달력을 하나 더 볼게요. 학사 일정을 한번 볼게요. 아카데믹 캘린더라고 하는데 학사 일정, 교육대학원 학사 일정이 따로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대학원 학사 일정인데 여러분들은 3월 달부터 들어가니까 이렇게 업데이트 돼 있어요. 3월 달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여부는 이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특히 이제 1, 2학기 학생이기 때문에 많이 볼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언제 수강 신청하고 언제 예를 들어서 수강 철회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언제나 오리엔테이션 하면요. 이걸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좀 읽어드리면서 안내드려요. 네.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 전공은 석사학위 취득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위 취득과정이 존재하고요. 첫 번째는 논문 석사학위 프로그램과 문논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논문과 문논문은 학점이 달라요. 이거는 뭐 교육대학원 전체 OT 할 때도 알려주긴 하는데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듣는 학점이 달라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24학점, 논문을 안 쓰고 문논문 과정하면 30학점. 좀 수업을 더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이따 교재를 안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연구일리 들어야 되고요. 학사 일정은 아까 제가 들으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수료연구생 2020년도 입학 이후부터 예를 들어 정규학기 이후에 졸업을 하길 원하시면요. 수료연구생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과정이 이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체로 지금 일반 과정으로 들어오셨으면 일반 과정으로 들어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원 자격증 필수 과목 영어로 이렇게 교원 자격증 발급을 원해서 이렇게 입학을 하신 거니까 뭐 여러 가지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서 어떤 걸 하세요라고 교육당원 행정실에서 안내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고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이제 필수 자격 요소들이 있어요. 뭐 성인지, 뭐 교직적성, 인적성 이런 거 꼭 1년 안에 웬만하면 찾아서 다 완료를 하세요. 그럼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하세요. 대체로 이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졸업 직전에 뭐 됐니 안 됐니 이렇게 하시면요. 어, 막막해요.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1, 2, 3학기 때 이런 거는 최대한 다 이수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예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네. 네, 이해했어요. 네, 이거 꼭 이해하시면 되고요. 평학기 때 일반 학부생들하고 같이 그 선수학기라고 해요. 교원 취득 취득 희망자는 선수학기라고 해서 일반 교육학 과목, 이따 제가 안내를 할 건데 그 과목을 학부생들하고 같이 들어요. 한 두 과목 정도 같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들을 때 꼭 학점과 교원 자격 이수 그 조건을 확인하셔서 수강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교육자원에서 안내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를 개설할 때는 이런 일반 교직 과목을 오픈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요. 이럴 때 꼭 확인하셔서 내가 평학기 때 졸업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 교육 과목을 몇 학점 들어야 되는 거와 안 겹치게 이렇게 들어야 이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을 잘해서 이번 학기는 이거 듣고 이번 학기 이거 듣고 이렇게 한번 오늘 오리엔테이션 끝난 다음에 A4 용지나 패드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전체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 번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5학기 때 아니 딱 졸업을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요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돼요. 특히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 학기가 맞기 힘들어가지고 저 이거 조금만 삐끗해도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니까 내가 등록금을 좀 아끼겠다. 나는 최소한의 효율적으로 졸업하겠다고 하면 1, 2, 3, 4, 5 학기 그 집중학기죠. 정규학기, 그다음 폐학기, 선수학기, 봄, 가을 학기 때 어떠한 교직 과목을 듣고 실습을 하고 이런 것도 계획을 어느 정도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좀 짜두세요. 뭐 한 30분이라도 짜둬야 이게 30분이 여러분들의 2년 반을 좌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저도 이렇게 언제나 권장을 해요. 제가 먼저 수업을 듣고 졸업한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안내를 드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방금요. 이것 때문에 막 6학기 다니시고 한 학기 200만 원 더 내고 이렇게 수업 들으신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고 이렇게 학기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온 학교에서 교원 양성 과정에서 교직 과목을 들었으면 그 수강 과목은 선수 과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는 사범대가 있고 학부 과정에 이제 교원 양성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일반 선택 기준으로 뭐 교육 심리나 교육학 개론, 예를 들어서 교육사 뭐 이런 과목을 제공을 합니다. 혹시 들은 게 있으면요. 그게 선수 과목 인정이 돼요. 교원 자격증 발행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전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혹시 들었었어요? 아니요, 안 들었었어요. 아, 그러면 평학기 때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아, 네. 박혜수 선생님은 들었었어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어, 같은데. 그럼 이런 과목을 일반 선택이나 들은 게 없는 거죠, 두 분은요? 제가 판단하기엔 지금 안 들은 것 같아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이거는 보기는 확인하세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024학년 봄학기, 가을학기, 2025 봄, 가을, 2026 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선수학 과목. 여기서 말하는 선수 과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영어 계열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선수 네네. 과목이라는 거는 그 개념이에요. 영어 과목.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든지, 영어 교육과를 졸업하든지, 영어학과를 졸업하든지, 실용학과를 하면요. 전공학증 인정은 제가 서류를 다 인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반 교육학 과목을 들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집중학기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집중학기는 여러분들이 쓰는 평학기를 말하는 거예요. 방학 때 여러분들이 충남대 영어교육전공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총 3개까지 들어 가능합니다. 1기, 2기 나누는데 1기 오전 오후, 2기 오전 오후 이렇게 주로 개설을 하는데 총 6학점, 2학점 3개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다음 논문이든 무논문이든 지도교수 신청이 필요해요. 3학기 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찾아가셔 가지고 메일로 먼저 컨택을 하신 다음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학기 때 꼭 하세요. 3-4 학기 때 저는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 마음이 가끔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문에서 문논문으로, 문논문에서 논문으로 하는 건요. 여러분들 총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대망의 졸업시험. 3 학기 이후, 특히 4 학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학기, 여름 학기 끝나고 많이 응시를 하죠. 그다음 4 학기 때 많이 하는데 총 4 과목 봐요. 그래서 교육학은 일반 교육학, 교직 과목 나와요. 한 과목. 영어 교육론 과목, 영어 교육, 응용언어학 그런 분야에서 한 과목. 영어학계로는 영어학 아시죠? English Linguistics의 분야에서 한 과목. 영미문학사는 문학, English Literature 필드에서 하나 나오는데요. 저희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이렇게 선택에 좀 중요성을 드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문학도 뭐 들으는 과목 중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만 풀면 그 한 과목을 패스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영어 교육 필수 3 과목이에요. 이거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 과목이 있어요. 영어 논술, 영어 교육 과정 및 교재 연구, 영어 교육론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그 학기 때 이 3 과목이 떴다 하면 무조건 이 과목만 신청하세요. 다른 과목 보지도 마시고요. 알겠죠? 이거 꼭 중요해요. 이 3 과목을 이수를 안 하면요. 교원 자격증 발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과목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과목은요. 선수 과목으로도 들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집중학기 때 안 들으려고 하시면요. 사범대 영어교육과 충남대 영어영무 충남대학교 학부과정이 있어요. 그럼 학부생들하고 같이 들으면 돼요. 근데 저는 집중학기 때 듣는 거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 과목은 3 개는 꼭 들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졸업이 미뤄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료 등록생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5 학기가 넘어가면요. 6 학기 때부터는 그러니까 휴학을 좀 요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휴학을 잘 안 했는데 이제 가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은요. 여러 가지 요즘 휴학 장치가 많기 때문에 저는 휴학을 할 때 안내를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먼저 상담을 하고 그다음 2 차적으로는 학사종합 정보 시스템이 아니고 학사종합센터에서 이렇게 휴학을 한 번 더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2 번을 할 수 있게 안내를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육아적인 부분, 뭐 질병, 가사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휴학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고 요즘은요. 이렇게 방법을 찾으면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상담, 그 부분의 전문 분야로 매번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면담과 방법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휴학을 할 수 있게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일반 휴학은 제가 상담을 가끔 해 드리는데 특수한 휴학 사유가 만들 수 있으면 휴학 기간을 좀 길게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 아시면 됩니다. 네, 교육 실습을 나가야 이제 교원 자격증 발급이 나와요. 그래서 교육 실습생의 경우는 교육 실습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 꼭 듣고 나가셔야 돼요. 그다음 교육 실습생은 교육 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실습을 나가요. 이거는 뭐 안내 드릴 거고요. 교육 봉사도 하셔야 되죠. 교원 자격증 발행을 위해서는 교육 봉사라는 과목을 해서 교육 봉사 시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2 개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내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잠깐 받을게요. 그 혹시 종합시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네. 종합시험은 보통 이제 임용 형식으로 출제가 되나요? 약간 서술이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논술처럼?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네, 뭐뭐에 대해서 형태만, 논하시오. 네. 뭐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예문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뭐 비교 분석해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전공 분야만 얘기한 아, 거예요, 저는요. 그래요? 네네. 교육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논하시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겁주는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일단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동의를 구할게요. 궁금해요. 음, 어 다른 선생님은요?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답을 안 하시니까.
혹시 임용 시험에 교육학개론 시험을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A교사, 없습니다. B교사 나와가지고 여기서 언급된 이론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하고 논하시오라는 문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형태의 형태는 본 문제가 적 한 두 있어요. 번 예, 정도 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아예 이런 형태로 문제가 안 나온다고 말씀 못 드려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온 건 좀 어렵거든요.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이긴 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가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 단언을 하긴 하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시험 감독을 좀 자주 들어가거든요. 교육대학원 종합시험을 하면 주로 저가 많이 불려가는데 어, 제 기억에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거의 한 7, 80%가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좀 공포의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해서 그냥 적당히 공부 잘 해두세요. 어차피 임용고사를 준비하신다는 관점이라고 하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는 최대한 종합시험은 2번 정도 더 볼 수 있거든요. 졸업에 문제 안 되게.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더라도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3학기 때부터 학점 꽉꽉 채워서 보세요. 3학기 때 떨어지면 4학기 때 또 보면 되고 4학기 때 떨어지면 5학기 때 또 보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 번 기회가 있으니까 공부 꾸준히 하시고 겁 너무 먹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전공도 가끔 떨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한 번 더 보면 돼요. 다음 학기 그 과목만. 영어 교육 전공 같은 경우는 떨어진 해당 과목만 붙으면 돼요.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어 영문학과는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컷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면 그 과목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떨어진 과목만 봐요. 그러니까 너무 겁은 안 먹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 꾸준히 하시면 되니까요.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기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있어요?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없으면 제가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네.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고요. 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탑재가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주신희 선생님한테 따로 이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간 줄로 이렇게 마킹이 돼 있어요. 그거는 꼭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한 이런 게 있습니다. 논문하기와 문논문하기 있고, 그쵸? 이런 게 있다. 아시겠죠? 교직 영역은 그 일반 그 집중학기 때 그 뭐 교육학개론, 교육사 및 교육공학, 뭐 특수교육학개론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걸 4학점이면 한 과목이 2학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과목, 세 과목 들어야 된다. 하시면 돼요. 교육대학원에서 집중학기 때 개설되는 과목은 한 과목당 다 2학점입니다. 아시겠죠? 2학점이에요. 네. 예, 연구윤리 필수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논문 제출자는 표절검사 보고서도 해야 돼요. 그쵸? 신청할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죠. 혹시 충남대 뭐 졸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기타 한남대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직 과정이 설치된 우리 학교에서 교직을 하고 사범대가 있다고 하면 그건 교직 과정이 설치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직 과목을 들었으면 내가 거기서 일반 선택으로 들었으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돼요. 종합시험 원서 접수는 이때 해요. 특히 여러분들은 학기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문과 홈페이지나 교육대원 홈페이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확인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수료연구생을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차피 수료연구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하시면 됩니다. 해당 연도 등록금의 4%라고 하는데 한 20만 원 전후일 거예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20만 원 전후 내고 뭐 주차, 뭐 책 빌리고 이런 그냥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많이 받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무선 인터넷 학교에서 들어와 쓰고 주차하고 책 빌리고 특히 책 빌리는 게 제일 크죠. 뭐 그런 거 하시면 돼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예전에는 논문 과정만 있어가지고 수료만 하고 졸업을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구제하는 방법으로 수료연구생 제도를 오픈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료연구생을 등록을 하고 논문에서 문헌문헌 신청하는 거 한번 하고 이렇게 졸업을 많이 하세요. 학교 좀 더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휴학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교원 자격증 취득.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한번 더 꼼꼼히 읽어볼게요. 네, 이런 게 있답니다. 교직 수양 6과목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아시면 돼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의 이수. 그쵸? 연도별 1회래요. 1년에 한 번씩 하면 돼요. 한 번은 유성구청에서 하는 걸로 하래요. 그럼 뭐 이렇게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로 줘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제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하세요. 교직 인적성 감사. 이거 떨어지지 마세요. 왜 떨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문장 완성 검사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꼭 2번 해야 되고요. 떨어지면 진짜 떨어지는 사람만 공지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대충 하지 마시고 하실 때마다 꼭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교직 이론 6과목에서 12학점 해야 된다. 그쵸? 이걸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8개 중에 6개만 듣는 거예요. 이 골라서 내가 어떤 걸 들을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교직 수양 과목 4과목에 6과 6학점 이상. 그쵸? 다 들으란 소리예요. 결론은요. 이게 1학점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문해력 때문에 이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걸 꼭 들어야 된다라고 24학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으시면 돼요. 5학점.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 영역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지지 말고. 1번 영역은 교직이론 영역은 6과목. 뭐 8개 중에 6개. 2개는 안 들어도 되죠. 2개 어떤 거 안 들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고 2번, 3번 영역은 다 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거 중요해요. 왜 그러면 네. 솔직히 이거 제가 하는 영역은 아닌데 제가 여기를 졸업을 했고 제가 졸업 상담도 가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영문과 그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고가 많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데 이때 질문하세요. 왜냐면 교원 자격증 발급에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이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꼼꼼하게 보시면 돼요. 이건요. 이해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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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하나 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그 교직 같은 경우는 선수 과목으로 그때 아까 OT에서 많이 들으라고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학부생들이랑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계절학기 집중학기 때는 전공을 위주로 듣는 게 좋은 건가요? 어차피 졸업 요건에는 4학점에서 6학점 들어야 되잖아요. 4학점은 예를 들어서 논문 학기를 한다고 하면 4학점, 2과목은 들어야 되죠. 일반 교직 과목이. 네네. 네. 그다음 문논문을 하면 3과목, 6학점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요 과목들 중에 어차피 2개에서 3개는 들어야 돼요. 집중학기 때. 이런 음, 것까지 아, 계산을 해서 선수학기 때는 이거 아, 듣고 집중학기 때는 이거 듣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그 지금 보니까 아까 뭐 이미 올라왔더라고요, 시간표가. 그러면 네네. 그걸 보고 짜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1, 2학기 음, 때는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론, 뭐 교재 연구 이런 과목이 뜨지 않으면요. 저는 1, 2, 3학기 때 대체로 교직 과목 4에서 6학점을 완성을 하시는 거 권장을 드려요. 두세 그래서 과목을 미리 6학점.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네, 2024학년도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는데 2024년 과목에 영어 논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네. 이런 건 대체로 1기 오전, 2기 오전에 열리거든요. 룰이에요, 이건. 충남대 룰. 아, 오전에만 아, 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음, 개설이 됐어요. 교육과정이 개설됐으면 교육과정을 듣고.
평가를 듣고. 그러면 집중학기 때 교육과정을 들으면 평학기 때 선수학기 때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쵸? 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학부 다니면서 일선 과목으로 교육평가를 들었어요. 그쵸? 내가 네.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네. 교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부에 조금 수강 신청 학점이 남아가지고 추가 학점으로 이런 거 듣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내가 교육평가를 음, 들었으면요. 내가 교육대학원을 진학한 다음에 집중학기 때나 평학기 때, 선수학기 때 교육평가를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다 체크를 음, 하시라는 거죠. 스케줄 어느 정도 어, 짜놓고. 그래야 좀 졸업할 감사합니다. 때 꼬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어, 타이밍에 졸업할 수 있어요. 어차피 두 과목, 세 과목, 두 과목은 논문학기, 세 과목은 문논문 할 때는 이런 교직 과목 들어야 돼요. 그 대신 어떤 음, 과목을 선택할지는 내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음, 뭐,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중학기 때 요거 하고, 어, 음, 교육 상담을 들었는데, 이거 들었어요. 생활지도 및 상담. 두 개 들었어요. 전 논문 쓰고 졸업했거든요. 전 이렇게 딱 두 개 음, 듣고 졸업했어요. 나머지는 평학기. 저는 음, 제가 이제 학부가 교직 과정이 설치되는 학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듣고, 그 다음 선수학기 때 나머지 과목을 들었어요. 전 이렇게 해서 졸업을 음,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학기, 선수학기 때는 이런 거 들을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선수학기 때 이런 들을 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다 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감사합니다. 있어요, 이게. 그쵸? 이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조건.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이 페이지는 접어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들었으면 이렇게 하나씩 지우듯이 X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나중에 졸업하려고 하면 갑자기 주신이 선생님이 전화를 해요. 아유, 졸업 못하세요. 자격증 발행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어차피 학부생이 아니고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챙기길 조금 이렇게 추천드려요. 학부생처럼 이렇게 막 다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이제 학기를 디자인하고 언제 졸업할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러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잘 하시길 원해요. 근데 충남대는 이걸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이거는 펠람델 하니까 알고 계세요. 저도 이걸 한번 말씀드린 게 옛날 교직 실무 과목 2학점이었거든요. 이걸 1로 나누고 1을 디지털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옛날 저희 때는 교직 실무가 2학점, 지금 1학점 줄었으니까 6학점 이상이면 다 들어야 돼요. 그쵸? 합치면 6이죠? 다 들어야 돼요, 이 과목은요. 6학점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세 과목 들었는데요? 근데 교직 소양에서 안 되죠, 세 과목만 들으면요. 그쵸? 5학점이잖아요. 그럼 졸업 못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도 안 나오고? 이렇게 돼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요, 자격증은 나와요. 자격증이 아니고 석사학위 졸업증은 나오는데 교원 자격증이 안 나와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제일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꼭 조건을 다 채우셔야 돼요. 조건을 다 확인하시고. 제일 최악의 경우가 석사학위는 딸 수 있어요. 대신 교원 자격증 안 나오는 이상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 부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교육대학원 졸업이 좀 어려워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석사학위 졸업 취득 요건을 채워야 되고, 그다음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을 채워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딱 인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금 졸업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궁금하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냥 설명을 잘 해드려요.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면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친절하게 말씀드리니까 궁금한 거면 이렇게 말씀 주세요. 네, 이렇게 할 때 예정이래요. 넘어갈게요. 이건 좀 필요 없는 것 같고. 대학원은 D 맞으면 F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D가 F입니다. 대학원은요.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집중학기 때 개설되는 과목이 있죠. 어떤 과목은 1학기 때 개설되고 어떤 과목은 2학기 때 개설되고 이렇게 안내가 돼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쵸? 제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스케줄표가 나오니까 이런 걸 보시고 집중학기 때 언제 내가 이걸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돼.
체크 이것도. 나머지 이 과목들은요. 제가 한번 볼게요. 나머지 과목들 전체는요. 학부 그 선수학기 때 다 개설돼요. 충남대는요. 학부생들하고 같이 듣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 대신 교육대학원에서 집중학기 때는 이 과목은 개설된 학기가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네, 교육봉사 해야 된다. 하시면 돼요. 교육봉사를 잘 못 구해서 좀 어려워보게 하신 분이 있는데 교육봉사 잘 못 구하시면 전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교육봉사 좀 하고 싶은데 구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게 좀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주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서 하시면 되고요. 60시간 채운다. 이런 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4번 영역은 저희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15번 교육 실습에 대해서 제 안내를 드릴게요. 3학기 때부터 나갈 수 있고요. 3학기 때부터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제가 아까 얘기한 세 과목이 있었죠. 영어 논술, 영어 교육, 뭐 교육과정 및 교재 연구, 그다음 영어 교육론 이 세 과목을 들으면요. 3학기 때부터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3학기 때 그걸 들는 예정이라 하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5학기 때 많이 나가요. 4학기, 5학기 때 많이 나가고요. 특히 봄에 많이 나가니까 3학기, 5학기 때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교육 실습 기관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로 모교로 많이 가세요. 모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요즘 잘 안 받으려고 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 같았으면 교육 실습 학교가 많고 많이 받아줬는데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구하기 어려워요.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지금 교육 실습 기관을 난 어디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조금 해보세요. 근데 쉽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모교, 중학교 모교를 대전 지역에 사신다고 하면 중학교 모교로 가시는 게 제일 현실적인 판단이긴 해요. 자기 모교는 거부는 하진 않아요. 저 여기 출신입니다 하면요 받아줘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낸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연락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요 몇 년부터 조금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한테 좀 실습 연결해달라고 해서 뭐 해달라고 해서 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번 올해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교육 실습 기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좀 구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애들도 예민하고 학부모도 민원도 있고 그다음 관리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요즘 구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아 나도 바로 입학을 했지만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 모교라는 단어도 요즘 구하기 힘든 거 여기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부전공은 없어요 여기요. 학생증 교부 충남대 하나은행에서 학생증 교부를 해요. 그래서 신청하셔서 하면 되고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학생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집중학기 때잖아요. 집중학기가 토요일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증을 찍어야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학생증은 꼭 발급받으길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 안내 드리니까요. 그러고요.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거 업데이트를 하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꼭 하세요. 네. 예비군 들어야 될 분 있으면요. 여기 학생 예비군으로 들어가니까 2박 3일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꼭 하시길 권장드려요. 네, 수업 기간은 계절제만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왜 평학기 때는 수업을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입학 전형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계절제 수업을 하는 없습니다라고 공지가 돼 있어요. 이 행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수강시점 변경기 같은 건 업데이트 되니까요. 꼭 알고 계시고 등록금 납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가상번호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장학금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시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돼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다 넘어갈게요. 저희는 다 대체한 걸로 인정됐습니다. 학위 논문 작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 어학 교수님, 문학 교수님, 영어 교육 교수님 이렇게 세 부류로 해서 이렇게 논문을 신청해서 지도교 신청해서 논문 쓰게 될 건데요.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 책을 안 만들긴 하니까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다 안내는 드리고 어학 같은 경우는 APA 스타일로 하고 문학 같은 경우는 MLA 스타일로 논문을 작성합니다. 영어 교육도 어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APA 스타일로 논문 작성한다. 이거는 논문 작성해 보시면요. 지도 교수님이 잘 지도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아시면 됩니다. 네, 참고 문헌 같은 경우가 제가 말한 게 스타일별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경우는 APA, MLA 나눈 거. 그쵸? 이런 건 지금 APA 스타일이에요. 어학 쪽.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뭐 네이버나 그런 검색하면요.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논문 다 볼 수 있으니까 뭐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앱스트랙 같은 것도 다 있고. 네, 이런 해요.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문논문 같은 경우도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쇄해서 갖다 줘요. 그래서 양식이 있으니까 꼭 하시면 돼요. 이걸 많이 물어봐요. 문논문 형식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 그냥 글자 포인트 오늘 몇으로 해야 되냐. 이게 논문보다 여백이 좁아요. 그러니까 뭐 30페이지 이상 그 연구보소 쓰라고 하는데 그 좀 은근히 양이 많아요. 논문 한 4, 50페이지. 논문 쓴 거랑 비슷하긴 한데 심사를 이제 지도 교수한테만 심사 받는다. 그래서 조금은 쉬운 면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나머지는 규정들이에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2분의 1선 전까지는 가능하고요. 학기 개시한 다음에 못해요, 절대요. 그럼 아시면 돼요. 번호에 초대한다까지 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좀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좀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저 자료까지 받아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줘가지고 저도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있으신가요? 음,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언제나 문의 주시고요. 어, 새롭게 시작한 저는 참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 뭐 소문에는 뭐 교원자격증 발행을 언제까지만 한다라는 뭐 그런 소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런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이렇게 결과를 얻길 소망합니다. 네, 하신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카카오톡은 감사합니다. 무슨 카카오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는요, 아까 제가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충남대학교 책, 영어영문학과라고 이제 계정을 쳐보면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하시고 네. 질문하면요, 제가 답변을 직접 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